자, 화폐 시장의 균형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의의를 한번 보죠.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쭉 연결하면 그걸 LM 곡선이라고 그래요.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점음으로 돼 있거든요. 각각의 이자율 수준에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조합되는 게 점으로 돼 있는데 이 점을 쭉 연결해요. 점을 쭉 연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LM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LM 곡선의 뭐 의미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LM은 리퀴디티하고 모니터리인데 이거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 기울기를 한번 보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LM 곡선은 완만해서 수평이 되고, 그 다음에 요때 만약에 이자율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수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 수평이 된 상태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함정은 LM 곡선이 수평일 때, 완전히 수평일 때예요. 이때는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LM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LM 곡선은. 근데 만약에 LM 곡선이 우상향이 아니라 이렇게 수평이 되잖아요. 일정 구간에서 수평이 되면 이런 경우는 이자율이 약간만 올라도 어떻게 돼요? 화폐 수요가 제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무구축 효과가 발생해요. 구축 효과가 없어져요. 이거는 구축 효과에 대한 설명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구축 효과가 없어져요. 이거 알아놓으세요. 구축 효과가 없어.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어떤 때? 유동성 함정일 때. 구축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LM 곡선이 이렇게 급경사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비탄력적이면 수직이 돼요. LM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면 이렇게 수직이 된다고. LM 곡선이. 이런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극단적으로 봤을 때 LM 곡선이 수직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자율 탄력성이,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든 화폐 수요가 전혀 안 바뀌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 되는 거예요. 수직. 근데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 의미를 좀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이제 화폐 시장의 곡선에서 LM 곡선은 자, 균형식이 P분의 M 이렇게 돼요. P는 이게 물가를 얘기하는 거죠. 물가 수준. 프라이스 레벨이에요. 물가 수준을 얘기한 거고, M은 모니터리예요. 머니 또는 모니터리. 이게 통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P분의 M이라는 건 통화량에 대해서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니까, 통화가 아무리 늘어도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통화량이 늘어도 통화 증가의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P분의 M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실질 통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이라는 건 그런 거죠. 만약에 통화량이 100원이야. 100원인데 물가 수준이 어떤 경제에 뭐 분필만 파는 데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분필한 게 뭐 10원이야. 10원인데 통화량이 10개가 100원이 공급됐어. 그러면 실질 통화량은 이제 1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통화량을 200으로 공급했다 하더라도 200원만큼 공급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20이 될 것 같은데 아니고 그동안에 물가가 올라와서 20원이 됐다 그러면 실질 통화량은 똑같이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하고 명목상의 통화량은 달라요. 요건 명목 통화량이에요. 자, 그래서 P분의 M은 실질 통화량이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각각의 의미를 M은 머니, 그러니까 통화량을 얘기하고요. 프라이스 레벨, 프라이스, 물가, 그다음에 일드, 국민소득, R은 인터레스트 레이트니까 똑같아요. 아까하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균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균형식은 참고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자, 소득과의 관계를 보는데 Y 플러스 R로부터 기울기가 양인 LM 곡선이 그려진다. 그래서 LM 곡선은 제가 얘기했죠. 기울기가 양이다. 지금 대개 보면 우상향으로 그려진다 그랬죠. LM 곡선이 우상향이야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그 직각좌표 상에서 LM 곡선은 되게 우상향이에요. 다만 LM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수직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없으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수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수평이 되는 경우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거의 무한대가 되면 수평이 돼요. 수평.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Y 플러스 M으로부터 M의 증가,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Y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잖아요. 화폐가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간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p로부터 m의 p의 증가, 물가가 오르면 y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LM 곡선 왼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야. 물가가 오르면 요거 왼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오른쪽, 물가가 오르면 왼쪽. 왜냐하면 얘가 요거기 때문에 요거 뭐야? 물가가 오르면 반비례로 움직여. 분모는 반비례잖아요. 왼쪽으로 가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분자가 늘어나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LM 곡선의 경우에 외생 변수는 두 가지다. 물가하고 통화량이다. 다시 보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가 이자율이고 여기가 국민소득일 때, 자, IS 곡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한다고 그랬어요. IS 곡선에서 곡선을 움직이는 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정부 지출하고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텍스. 그러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세금이 증가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LM 곡선의 경우에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평면에서 LM 곡선은 대개 보면 우상향하는데 LM 곡선을 움직이는 거는 LM 곡선은 요건 뭐야? 통화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다음 물가가 오르면 이건 분모니까 반대로 움직여서 물가가 오르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LM 곡선 보죠. 자, 거시정책의 효과를 봅니다. 확대 통화 정책을 취한다. 이거는 이제 확대 통화 정책이라는 건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정책이죠. 대개 화폐 공급 증대 또는 물가가 떨어진다 하는 거죠. 화폐가 공급 증대되거나 아니면 실질 물가가 떨어질 때 이러면은 오른쪽으로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 다음에 긴축 통화 정책을 취해서 화폐 공급이 축소되거나 또는 물가가 상승하면 LM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LM 곡선의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변수 얘기했습니다. IS 곡선 두 개의 변수예요. 정부 지출과 세금. 그 다음에 LM 곡선은 두 개의 변수.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두 개의 변수는 뭐다? 물가하고 그 다음에 통화량이에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간다. 물가가 오르면 왼쪽으로 간다. 아시겠죠? 다시. 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 통화가 늘면, 화폐가 늘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화폐가 줄면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왼쪽으로 가요. 물가가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균형식을 보는데 균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게 확대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긴축 통화 정책은 통화를 죄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줄거나 아니면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LM 곡선의 도출과 이동에서 LM 곡선이 이렇게 생겼죠. 우상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상향인 게 일반적인데 이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LM 곡선을. 이때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건 뭐야? 통화량이 늘었을 때 전형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건 뭐야? 물가가 올랐을 때. 이때는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LM 곡선하고 IS 곡선하고 LM 곡선을 이게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이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요걸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IS하고 LM 곡선을 한꺼번에 보면 통화 정책의 효과를 봅니다. LM 곡선하고 연결되니까. 자, LM 곡선의 경우에 지금 이제 IS 곡선이 우하향으로 있고 LM 곡선이 우상향으로 존재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화량을 늘리죠. 통화량을 M0에서 M2로, M1으로 이렇게 늘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LM 곡선이 이동해서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떨어지는 수준에서 어떻게 돼? 국민소득이 늘어나요. 그래서 국민소득을 늘리는 경기부양책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대 통화정책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S LM 모형에서 IS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LM 곡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기본 형태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가 정부 지출이고 하나가 세금이에요.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은 뭐다? 정부 지출과 세금이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 오른쪽으로, 세금을 늘리면 왼쪽으로 간다.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 오른쪽, 세금을 늘리면 왼쪽. 아시겠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M 곡선의 경우에는 요게 뭐예요? 이렇게 우상향이 기본적이다 하는 거예요. LM 곡선을 움직이는 힘도 사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가 통화량이고 하나가 물가예요. 근데 이제 통화량과 물가에서 대개 보면 분자가 커져서 이 크기가 커지면, 실질 통화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이걸 통화 정책에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
또는 뭐 팽창 정책, 통화 팽창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 알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SLM 모형이라고 하는 것의 큰 틀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